예, 4월 19일 목요일입니다. 4.19 어이거 날입니다. 자, 4.19라는 게 정권의 이 부당한 독재 앞에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저항이라면요. 지금 문 정권의 이 부당한 민주주의를 빙자한 이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직접 정치 공작에 전 국민이 저항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뉴스 브리핑 1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미 검찰이나 경찰이나 선관위가 드루킹 게이트, 저는 오늘부터 게이트라고 칭하겠습니다. 드루킹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조사할 역량이 없다라는 것,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보인 행태, 검찰이 보인 행태, 선관위가 보인 행태로 보면 누구도 더 맡겨 놓는다고 드루킹 게이트가 규명될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드루킹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검, 경, 선관위 등이 관여해서 진실을 규명할 그런 계제가 되지 못하는 사건이고, 이제 민주당이 관여했다라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드루킹을 선거 이후에 국민의당과 선거사범들을 서로 사면해주자라는데 당 관계자가 아닌 인물 중에서 드루킹이 사면돼야 된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로 쌍방의 주장이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이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을 사면시켜 주라라고 국민의당과 이야기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민주당의 법률대책반에서 인사추천을 한데 드루킹 관련 또 다른 변호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이렇게 추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인선 활동을 할 때 이제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까지 이제 이 드루킹이 주도한 경인선이라는 오프라인 모임의 경선에서 가서 격려하자라는 부분이 5번이나 언급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사건을 특검을 하지 않고 어떤 사건을 특검을 하겠습니까? 백은우 민정비서관이 이 사건을 무마 정리하는 데 관여했다라는 정황도 나왔고 조국한테 민정수석한테 보고했다라는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검찰, 경찰, 선관위, 그리고 선관위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검찰이 고발건을 넘겨받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마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국민의당이 선거사범으로 이 드루킹이란 필명을 가진 사람을 제시한 문제와 고발한 문제와 그 다음에 최모라고 하는 민간인이 이 드루킹을 갖다가 선관위에 신고한 문제, 도대체 드루킹은 대선 기간에 몇 번 고발 신고되었는지 그 전모조차도 지금 아리까리합니다. 3번이라는 말도 있고 그 이상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거의 법의 경계를 넘어서서 지 마음대로 헤엄치고 다니면서 한마디로 전횡을 했는데 누가 그 드루킹이라는 사람 뒤를 봐줬는가 하는 겁니다. 특검이나 청문회는 이런 사건을 조사하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청와대나 여당이 끝까지 특검과 청문회를 거부하면 이제 국민이 직접 저항에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촛불로서 직접 민주주의로 쫓아냈다고 집권한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권이 민주주의와 가장 중요한 나를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직접적인 정치 공작을 지휘해서 그 공작의 결과로 집권했다 하면 그 정권 또한 당연히 무너져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직접 민주주의를 선동해온 문재인 이 정권이요. 왜 그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문자 폭탄을 양념이라 하고 하는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이 정권이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직접 공작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비호하고 나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댓글 부대들을 전부 지휘하고 공작해서 정치적 상대방을 제거하고 지지율을 조작하고 문 정권이 마치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양 만들어가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독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냐. 그 독재의 모습은 제가 나중에 2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북한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 이렇게 되면요. 이런 정권을 국민이 그냥 놓아둘 수 없지요. 자, 문 정권 이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특검과 청문회를 받지 않으면 여기서 그야말로 국민이 저항에 나서서 탄핵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탄핵이 안 된다고요? 더 터져 나올 때 과연 당신의 여당에서도 끝까지 비호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자, 김경수 경남지사 출마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오후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옛날에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죠. 나는 네가 뭐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건데요. 자기들은 자기가 한 일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김경수는 드루킹과 더불어서 지난 대선에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김경수로부터 보고를 받았던 문 캠프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씨도 드루킹과 어떻게 엮여 있는지 잘 알 거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김경수는 어지간하면 끝까지 뛸 거라고 저도 봤습니다. 왜? 그만두게 되면 그 자체가 이미 자신이 지금 드루킹 사건에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간의 희생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하나를 꼽기 위해서 사전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민주당 후보 3명이 다 드롭하면서 김정수를 밀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그 3명은 도대체 이제 뭐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되겠냐 하는 문제도 듭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이런 방식이 과연 이게 민주주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지간히 급해서 일단 김경수가 끝까지 가게 되면 지자체 선거판 자체가 드루킹 게이트로 얼룩져서 선거 자체가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이렇게 느끼면서 김경수를 급하게 이렇게 드롭시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김경수가 오늘 10시 반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 간담회를 하려 했는데 출마 선언을 전격 취소했답니다. 자, 일각에서는 드루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가 부담을 느껴서 출마를 포기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데 김경수는 오후에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 관계자는 불출마 결정이 확정적인 건 아니다라면서도 오후에 입장을 발표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제가 볼 때 이미 불출마는 거의 확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부담스러운 김경수를 여기에서 틀고 가자라는 쪽으로 이렇게 입장을 정한 것 같고, 여차하면 김경수 선에서 꼬리를 잘라야 그 위가 산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견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특검을 가거나 청문회에 가게 된다면 김경수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드루킹 게이트에서 한 당사자로 지목될 수 있겠죠. 이제 김경수 입에서 그 위로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가 걸려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적어도 모든 진실이 드러난다면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지금 경공모를 비롯한 경인선 같은 온 오프라인 조직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지휘하고 또 보고받고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면서 김경수 선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끝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 정권의 입장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경수 과연 지금 문 정권에서 알려진 것처럼 실세인가? 아니면 실세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별로 이렇게 실세가 아니고 적당한 경우에는 꼬리를 자를 수 있는 대상인가? 이 부분이 의문인데요. 드루킹에게 집요하게 협박당하면서도 실제로 오사카 총영사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행정관 자리를 해결을 하지 못한 부분으로 봐서는 겉으로는 실세지만은 사실상으로 이 정권의 이너서클, 내부자의 영역에는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정수가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죽어도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여기서 안 나가게 되면 김경수는 이제 사실상 버티기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런데 불출마를 시킨다는 것은 이제 김경수를 적절하게 네 선에서 다 끝을 내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안희정을 정리하고 정봉주를 정리하는 이 정권의 속성으로 봤을 때 김경수 또한 이번에 거의 최악의 경우에는 방어벽으로 삼아서 희생양으로 던질 수가 있다. 김경수가 알아서 그렇게 한 거지 우리는 김경수한테 보고받은 적은 없다라고 이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청와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드루킹 의혹 제기는 정부를 흠집내려는 논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문 정권이 잘못하면 흠집이 나야지요. 흠집 내려고 하는 거 맞지요? 잘못했는데 흠집이 나야지. 잘못했는데도 흠집이 안 난다면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저거들은 무슨 흠집이 나면 안 되는 성역 위에 있는 신적인 존재입니까? 당연히 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탄핵으로 집에 보냈으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각오해야 되는 거고 전직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람이 했던 잘못보다 훨씬 적은 잘못을 했더라도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각오해야 되는 거지요. 흠집 내려는 것이다. 이 제정신이 아닌 발언이라고 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란 작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비난에 흔들리지 않겠다. 그저 주어진 민족적 가업을 묵묵히 실천해 가겠다. 누구보다도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쪽은 정부다. 어디서 옛날에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병우 사태가 났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소명의 그날까지 묵묵히 우리가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그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칼럼에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양상훈 칼럼인데요. 4월 15일 대통령 지지율 68.5%. 청와대도 놀랐다. 4월 15일이라면 세월호 가라앉기 하루 전입니다. 언제 4월 15일이냐? 2014년 4월 15일. 자, 세월호 가라앉기 하루 전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보다 조금 더 높은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68.5% 청와대도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와서 놀랐다 하는 게 당시 이 기사라는 겁니다. 장관을 지낸 한 사람이 서류 봉투를 보내왔는데 꼭 보라 해서 열어보니 신문기사를 복사한 종이 2장이 들어있었는데 기사 제목이 대통령 지지율 68.5% 청와대도 놀랐다. 취임 1주년을 지난 여론조사에서 이랬다는 겁니다. 자, 30%가 긍정이 지난 여론조사보다 18% 높게 나왔고 20%에서도 부담감이 줄었다. 여론조사 본부장은 견제 세력이 너무 무기력하다. 야당이 20, 30대의 희망을 반영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져서 대통령이 반사이익을 얻었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치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데 반해 야당은 혼란스럽고 불안해 보인다. 하고 여론조사 회사의 본부장, 요즘 TV 나와서 여론조사 해석하는 그런 본부장이라는 작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언뜻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박근혜 지지율이 하루 뒤에 세월호부터 며칠 지나서 이제 추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 대통령은 박근혜의 데칼코마니다. 문 정권은 그들이 그렇게 적폐라고 욕하던 박 정권과 똑같아. 데칼코마니라는 게 한쪽에 칠을 해서 이렇게 접으면 패면 양쪽이 똑같이 노는 거 아닙니까? 나비 날개 하나 그려가지고 이렇게 찍어갖고 패면 나비 날개가 똑같이 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독선으로 가고 있느냐. 그야말로 청와대 몇 사람이 이 정권을 다 끌어가고 있는 측면에서도 거의 같다는 겁니다. 자, 듣기 싫은 분들이 있을 건데요. 정권을 그렇게 넘겨주고도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면요. 그 사람도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었어요. 내가 당신들 듣기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무슨 주소 보내서 당신 뭐 불쾌한 게 많다 연락해라 했는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합니까? 자, 저는 제가 해야 될 말을 할 뿐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제 나름대로는 이것이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이 정권 정신 못 차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찰, 경찰, 선관위가 이걸 조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경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경찰이 이 사건을 넘겨받고 한참이 지나도록 이 사건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2월 7일쯤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한 달 보름이 지나도록 수사에 대한 의견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체포를 했고 긴급 체포를 했고 긴급 체포하고 3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5일 만에 검찰에 넘겼습니다. 딱 1월 17일 이 매크로 프로그램 조작으로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한 여론을 댓글을 조작했다. 그 한 건으로 넘겼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사건 하나를 조사하는데 45일이나 걸렸습니다. 처음에 1월 달에 민주당이 그리고 네이버가 고발하고 김어준이 이 문제를 제기할 때는 아마 이 팀이
드루킹 팀이 이 일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잡고도 드루킹과 얽힌 부분 때문에 바로 정리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3월 14일 날 드루킹이 정권을 협박하면서 지난 대선 때 일을 다 까볼까? 깨끗한 척 하면서 얼마나 더러운 사람들인지 멘붕이 오는 사람이 많을 거다라는 글을 올리자마자 그때부터 긴급하게 드루킹 일당들 중에 핵심을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 3명이나 했느냐? 드루킹이 알려진 것보다는 다르게 2008년부터 경공모의 초기 모임을 해왔고, 그래서 2010년부터 사무실을 차렸고, 본격적인 경공모는 2014년에 시작했지만 상당히 내부적으로 팀워크가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고 위계 질서가 있어서 좀 만만한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전격적으로 헤드들을 정리하는 수순을 거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전화기를 133개를 검찰로 던지고 37개는 어디 갔는지 말도 안 하고 이따가 뒤늦게 전화기를 가져가고 자금 수사를 하고 정치적인 연관성을 조사한다느니 하면서 기소 이후에 부산을 떨고 있고, 김경수 의원 관련은 기소 내용에 한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언론에 의해서 터지지 않았으면 김경수 부부는 한마디로 묻혔고 검찰도 넘겨받고 보름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건은 경찰이 손댄 건이니 우리는 그냥 시간만 끌다가 적정한 시간이 되면, 기소를 해야 될 시간이 되면 경찰 내용 그대로 기소하려고 하다가 지금 시끄러워졌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루킹 한번 오라고 하니 지금 검찰이 거부하니 조사도 하지 못하고 곧바로 기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검경이 이 사건을 수사할 생각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드루킹이 3번이나 신고가 됐는데, 선관위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작년 대선 과정에서요, 검찰이 왜 기소를 하지 못했나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신고됐다는 거예요. 중앙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드루킹은 지난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3차례나 신고됐어요. 3월과 5월에, 그러니까 선거 5일 전에도 신고됐고 선거 한참 전인 3월 달에도 신고됐다는 겁니다. 이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과 업무방해 혐의로 드루킹을 신고를 했어요. 최모 씨라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방문하기도 했고 이메일을 통한 그 신고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메일로서도 했고 신고자를 선관위가 방문해서 만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조직적인 댓글과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운동을 체계적으로 불법으로 한 이런 정황을 파악을 했지만은 유사 선거사무실이라는 증거나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을 조장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개인의 선거운동을 처벌할 수 없고 매크로 조작이 있어야 겨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관위는 경기도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불법 선거를 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신고 내용에 담겨 있고, 또 선관위가 당시 해당 건물 IP를 확인해서 조직적인 댓글 작업 정황을 포착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 방문 조사는 거부하고, 그러니 선관위는 검찰에 바로 넘겼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검찰은 댓글 작업 등 선거운동이 진행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고, 자, 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맞지만 정당이나 후보자의 유사 선거 사무실로 볼 정황이나 금품 지원을 받은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배우를 살폈지만은 별다른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다시 수사를 해봤자 자금 출처가 규명되지 않는다면 업무 방해밖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수사할 거답니다. 근데 이 수사해 보면 결론 뻔합니다. 제가 봤을 때 돈 건너간 거 없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마 나중에 끝나고 보자 했으면 그쯤 돈 정도는 얼마든지 팀 내에서 조달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루킹을 향해서 개인적인 알선수재나 배임수재를 적용하거나 사기를 적용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개인적인 범죄로 꼬리를 자르려고 할 건데요. 경찰이 그때는 매크로를 구입하지 않았고 1월 달에 이제 매크로를 구입해서 본격적인 조작을 했고 개인이 그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하지만 그 사무실만 압수수색을 했으면 이번에 나온 USB나 전화기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등 훨씬 더한 거 지난 대선에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는가 하는 정황까지도 다 압수할 수 있었을 건데 그거를 검찰이 할 의사가 없었죠. 아니 국민의당이 고발한 것도 풀어주라고 한 마당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재인을 당선시키자고 한 이런 정황을 수사를 했을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건을 신고한 최모 씨는 2017년 3월에 드루킹 쪽에서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고 아마 드루킹 쪽과 이 온라인상에서 일배충이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신고자도 문 정권의 지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2주간에 걸쳐서 주요 사이트 검색에서 여론조작 의심 사례를 수집을 하고 그래서 2017년 3월 23일에 선관위에 드루킹을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고 2018년 2월 21일 날 선관위가 이 최 씨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고 즉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통보했겠죠. 검찰은 2017년 11월 14일 날 불기소 처분을 선관위에 통보했다고 하는 겁니다. 신고한 내용이 좀 조직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경인선이라는 특정 블로그의 글들이 주요 온라인 사이트에 조직적으로 유포된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컨텐츠가 동일한 것이 유포되고 있다. 그리고 7개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정 아이디들이 서로 추천하고 댓글을 주고받는다. 일부 아이디의 닉네임, 이 가입일, IP 등이 이렇게 동일하다. 특정 시간대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들어온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여론 조작이 의심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도 이것이 누구를 위한 여론 조작인지 알았으니 적극성을 띠지 않았고 당연히 이미 이긴 선거 이길 때까지는 검찰은 손 놓고 있다가 어차피 누가 될지 알고 있었으니 선거 이기고 나니 이긴 승리자에 대한 유착 의혹이 있는 쪽을 뒤져서 시끄럽게 해봤자 좋을 일 없다 해서 검찰도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때 수사를 해서 만약에 드루킹이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특정 후보들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걸고 드루킹에게 지시한 사람이 누구다. 만약에 김경수면 김경수다라고 단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윗선이 누구다 이렇게 됐으면 이 대선은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크게 벌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눈을 감아줌으로써 모든 것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권력수사 앞에선 경찰청장 영순위 해가지고 드루킹 수사지 이주민 서울청장이 민주당원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침묵했다. 즉 우리는 민주당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도 언론에 보도될까지 이 사실을 덮었어요. 그래서 부실수사, 공정수사 논란을 자초했고 이 사람은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돼서 당시 정권 사람들과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이철성 후임으로 6월 말에 새 경찰청장이 이 사람이 내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자면 특검에 맡겨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작년에 이 사건을 덮어버렸던 검찰, 또 신고를 받아서 정황을 알면서도 검찰에 떠넘기고 손을 뗀 선관위, 그리고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청부 하명수사 의혹이 나오는 경찰, 이 세 단체가 이걸 갖다가 세 기관이 수사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또 여기에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수석이 등장을 하고 김정숙이 등장하는 입장에서 지금 검찰, 경찰, 선관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지금 명분이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왜? 자신들이 잘못하거나 자신들이 덮어버리는 범죄, 은폐하려고 하는 범죄, 권력과 유착된 범죄를 자기들이 어떻게 수사하겠습니까? 그런 건을 특검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은 특검으로 가야 되고, 드루킹을 TV 생중계 앞에 세웠어요. 국회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이 이걸 못 해내면요, 야당 자격이 없고요, 이제 국회를 거부하기 바라요. 6월 13일 지자체 선거까지요. 야당은 이 투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정권이 끝까지 야당의 투쟁에도 이걸 안 받는다면 국민들이 거리로 나가서 저항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